아버님한테 물어봐야죠. 똑같이. 근데 제 나이는 올해 몇 살일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가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공룡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버님 저는 A형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올해 나이가 45세. 45세. 정확히 45세. 오늘 몇 살일까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평가받는 느낌. 몇 살일까요? 마흔둘. 지금 간단하게 보면 모든 말 듣고. 뭐 자기 사람하고 두면 되네? 마흔둘. 오빠라고 불러? 어머님이 보시기엔 제가 몇 살일까? 아니, 보니까 너무해. 다들 아버님만 좋아해. 어머니를 더 좋아해야지. 그죠? 어머님, 만약에 제가 미래의 사이가오로 왔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말이 못하셔. 너무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 올해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제가? 네? 47. 어머니가 그래도 보시는 눈이 정확하시네요. 세상에 어머니가 저를 거부했어요. 미래의 사익가운데 어떠냐? 눈을 꽉 깨우시고 그런 말 하지 마. 너 뭐 죽는다. 이런 느낌. 뭐 올해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오늘 강의 주의가 교육이네요. 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살면서 그 강의 주의가 뭡니까 주제가 교육인 건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승현 MP입니다. 제가 오늘 했던 소식 다시 한 원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분명히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 반성이 없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업자일 수도 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이 성장할 게 있잖아요. 계획적인 기업이 아닌 기업이 없습니다. 뭔 뜻이냐면 내가 한 번 어떤 일이 있으냐. 저희 누나가 나는 프랜차이즈 유시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혹시 전라북도에 가면은 우수한 분이 많은 대학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수한 곳.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무섭게 우수한 분이 많은 대학교에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제 자기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스킨 라빈스에 가가지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겠으니까 여기에 가게를 유시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불어가 떨어집니다. 왜 불어가 떨어졌을까요? 그들은 이거예요. 와서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합니다. 인기가 유동 인구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을 했는데 막상 우리 브랜드가 여기에 와서 가게를 오픈할 수 있으나 뭐가 문제냐면 망겨버리는 순간 브랜드의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오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후죽순 무조건 가게를 오픈해주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브랜드가 망가지게 되면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픈을 못했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일을 해 나가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사업이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계획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땡큐네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뜨거운 드라마를 가지고 하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참 강력 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혹시 사인이 뭔지 아세요? 국가수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제 팜플러 중에 남편분이 과학수사대와 국가수는 다른 겁니다. 과학수사대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근본적인 가서 사고 현장에 가서 머리카락 주위에 주워내는 게 과학수사되고 국가수도 한 단계 위죠. 근데 이게 뭐냐면 위제 사건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국가수가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사건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네트워크사업을 왜 하냐면 남편이 과학수사에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괜찮은 직업일까요? 아버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은 직업입니까 혹시? 과학수사대가?
괜찮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와 비슷한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와이프 꿈은 뭐냐면 저는 제 남편을 꼭 과학수사 데려가다가 관두게 하는 게 내 꿈입니다. 사람들 다 뭐야? 놈들은 그게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과학수사에 가면서 좋은 직장에 왜 가느라고 이럴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시체 같은 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뭔가 부패가 되지 않고 빨을 찾게 되는 시체는 어떻습니까? 냄새 이런 게 없대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루에나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잠적돼 있게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배에 복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부검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탁 건드는 순간 이 가스가 확 나온대요. 그럼 이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남편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게 샤워를 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나는 내 소원이 뭐냐면 우리 남편을 꼭 그 일을 관두게끔 하는 게 제 꿈이다. 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오면 안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최고 여성들의 가장 좋은 재테크는 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님 혹시 은퇴하셨습니까? 은퇴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까? 사모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요. 이런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고 거꾸로 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과거에는 남편들이 집이 그렇게 안 좋아. 그죠? 지금 들어오지 말았는데 자꾸 들어와. 요새 근데 남편들이 여보 나랑 놀아서 봤는데 바빠 혼자 있어. 요즘에 근데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나 우리 남편들이 미쳐버리겠다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나와 놀자고 그런다고. 나는 너무나 바쁘다고. 좀 안 걸었으면 그러다고. 놀아주세요. 가끔 아버님 들어가고 울고 계시죠? 외로워서 그래. 그런 사연인데, 이 사연을 봤을 때 내가 왜 그랬냐면, 결국에는 사건을 쭉 펴고 나가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죠. 왜?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정확히 뭐라고 합니까? 범인은 어떤 걸 얘기하면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누구만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죽은 망자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나갔지만 결국에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 사고가 결이 안 나면 뭐부터 다시 하는지 아세요? 다시 처음으로 원점부터 옵니다. 다시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요. 왜? 분명히 내가 요청한 게 있을 것이다. 뭔 뜻이냐면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분명히 놓쳐가는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걸 가지고 왔고, 오늘 제가 준비한 PT는 여러 번 했던 PT예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는 행합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오늘 강의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곱집어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꿈이에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갖다가 다시 시작한 게 정확히 지금부터 8년 전에 전업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했었냐면, 아버지가 뭐 했을 것 같아요, 8년 전에는? 오늘 아버님만, 한 명만 얘기해. 갑자기 주유소 스커스 소리 나는 생각이 나요. 왜 너는 나만 때려? 나는 한 명만 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네. 제가 전 전에 뭐 했을까요? 봤습니다. 8년 전에. 감이 안 온다. 머리를 밀지 말았어야 돼. 머리를 밀니까 감들이 안 와. 제가 뭘 했냐면 물장사를 했어요. 물장사를 했던 상황이 있는데, 근데 경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한 제 버킷리스트 중에 저는 물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 술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제가 양복이 빈대떡 신사 아십니까? 양복 입는 신사가 와서 두드러 맞는가? 왜 맞을까? 맞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술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멀쩡해. 술 먹으면 개가 됩니다. 내가 진짜 가장 힘든 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굳이 술을 먹다가 막걸리 이빠이 먹고 그걸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그걸 앉아서 확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와,
막 화가 나는데 그것도 정확히 카운터 앞에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우리가 우수한 돌들 많은 대학교 학생가 정산했거든요. 근데 교환학생들이 있는데 중고학생들이 있잖아요. 통이 스케일링 합니다. 걔들 있잖아요. 4명이 오면 안주를 몇 개 시키게요? 4개, 5개 시켜요. 저희가 장난치요. 사장님, 차슈 4개 주시고요. 국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 죄송한데 이게 차슈가 이 한 메뉴가 1인당 2명, 3명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 주시라고요. 국밥 한 그릇하고 그리고 동동주 주세요. 동동주. 어떻게 드릴까요? 4통 주세요. 걔들은 스타일이 달라요. 걔들은 무조건 한 통, 각 1통씩이에요. 애들이 먹어 듣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했어요. 점점 더 먹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걸 먹고 공깃밥을 또 시킵니다. 사장님 밥 4그릇 주세요. 4개씩 없어요. 그걸 다 먹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 캐시가 막 들어가지고 오케이 좋아. 갑자기 애들이 먹고 각자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제가 술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솔직히 술을 먹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점점 말을 높여 합니다. 사장님 서비스 안 줘요? 서비스 좀 줘. 이거 완전 얘가 나한테 반말을 나이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때가 40대 후반대거든요. 40대를 바라고 있어요. 대학생은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했던 게 제가 물장사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가게가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 하루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가장 스파스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저희가 가게 이름이 새벽 시작했는데 LED 등이 그 당시 때 파란색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해피날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눈을 엄청 내리고 있어요. 앞에 눈은 딱 써여가지고 그 등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가게에 있었는데 손님이 얼마나 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2테이블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깥에 눈을 오는데 내가 멀리도 못 나가고 몇 발짝 나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밥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그러면 종을 딱 치면 걔가 어떻게 합니까? 개밥그릇을 막 들어와요. 왜요? 거기에 밥이 있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띵동 네 제가 순간 야 내가 개인가? 왜냐면 그 벨소리가 나도 보니까 가리는 거예요. 뭐 드릴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거야. 왜 슬퍼냐면 넘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랑하는 가족과 와인도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맛있는 식사하기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당시 때 뭐라고 했어요? 와이프와 애는 집에서 가정을 집에 있고 나는 그 가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거든요. 야 내가 내 나이 40이 돼가지고 도대체 나는 이러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자신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점점 가게는 안 되고 포기할 때가 되니까 뭔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내가 사신자를 되짚어보면서 그래도 내가 심장이 뛰었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 신기하게도 장사를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 내가 만약에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사업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내 꿈과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꿈이 있어요. 꿈이 뭡니까? 저는 정말로 멋있게 성공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 멋있는 집안채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농사 짓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제발 농사 좀 때리쳐 이랬었어요. 제가 군대제라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6년만에 10단을 다 갔어요. 내가 정확히 지금 6월 24일 날 군대를 냈습니다. 그 당시 제대해서 난 제대하고 설날 마음에 집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무슨 대, 무슨 떠 아세요? 전라도는 무슨 객이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엄마 근데 대꾸가 없는 거예요. 엄마 했는데 대꾸가 우리 엄마가 대안이 떠 했더니 우리 엄마가 꼬치발에다 뿅 일어나가지고 아들 왔어? 꼬치 가만히 들고 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화났어요.
농사 때리쳐. 엄마 농사가 그렇게 좋아? 농사가 지겹지도 않아. 다 떼치라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춧가마리를 나한테 확 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나라고 해서 농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농사 지긋지긋해, 이 새끼야. 근데 내가 농사 왜 짓는지 알아? 너 대학교도 마쳐야 되고, 너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보낼 수 있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제 누가 월해 포핏에 그걸 하더라고요. 잠을 자도 뭡니까? 이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요에 그게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월해 포핏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당신이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맞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누구의 잘못이다? 당신들의 잘못이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MBK 사업을 결정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으십시오. 적으세요. 그냥 생각하는 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표님이 중교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신들의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 적이 있어요. 적었어요. 저는 2025년 순자산 50억. 저는 앞으로 2년 뒤에 저는 정확히 내 통장에 내 자산을 50억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적어가지고 내 안방 방문 앞에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을까요? 현실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가끔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걸 보잖아요. 그게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습니다. 그래. 내 꿈은 2020년도까지 순자산 50억을 만드는 거지. 그 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중요한 거 뭐냐면 다시 한번 오늘 명확하게 내 꿈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명랑 작성을 해야 돼요. 맞죠? 나이, 이름, 관계, 사는 곳. 그 남자를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안 해요. 친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친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두의 인맥을 적어야 돼요. 왜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식구가 7남매예요.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넷째는 애터미를 해요. 우리 둘째는 어떻습니까? 그 박찬호 구입을 해요. 나는 그 당시 때 커피 사업을 해.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형은 또 암땡땡이를 해. 환장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이 있으니까 우리 형은 안 할 거야. 우리 누나들은 안 할 거야. 내가 선을 보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강의에서 들었지만 대한민국의 몇 프로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요? 8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80% 이상의 가정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생각했죠. 그래,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하지 못하면 누군가 해버리는구나. 한이가 그잖아요. 애 터지는 회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땡땡땡이 최고래. 이게 기가 막히대. 이런 게 없대.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대상자를 가려가지고 내가 먼저 터치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먼저 터치해서 그 사람이 진행이 돼요. 내가 사업할 때 가장 웃겼을 때 뭔지 아세요? 사장님,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참 좋은 리더분이신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꼭 한 번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저번 주에 다른 회사를 검토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가 난 최고 아까워. 정중한 겁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내가 좀만 용기 내서 먼저 그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줬으면 그 사람 나의 인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스키도 어제 조별 미팅을 제가 했잖아요. 조별 미팅을 내가 동기부여를 더 받았어요. 와, 기후비 사회 쪽을 이렇게 해? 어제 기후비 사회 했던 말 저는 있잖아요. 이번에 페스타 누구누구 데리고 갈 거예요. 2,400점? 저는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같이 일본에 한번 가보시죠? 그럼 2,400점만 하면 돼요. 던지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무리수 판단을 하는 거죠.
얘기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그건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 건 뭡니까? 그가 할 일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누가 알고 있어요? 신이 알고 있겠죠. 뭔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장인선 의원님이 강의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명랑작성을 했다. 명랑작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근데 쉽게 한번 생각합시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쉬운 사업이에요? 어려운 사업이에요? 갑자기 댓글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스트레이트님이 이 사업 성공하기 쉬운 사업이에요? 어려운 사업이에요? 쉬운 사람입니다. 쉬운 사업입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쉬웠다고 해요. 안 되네. 내가 대표님한테 물어보려고. 대표님 이 사업 쉬운 겁니까? 처음 쉬워. 그랬을 거예요. 왜요? 대표님은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내가 오셔야 물어볼까요? 이 사업이 힘든 사람입니까? 성공하기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쉽습니다. 왜요? 성공해 봤으니까. 이 사업 별거 아니거든요. 막상 제가 CFC 이치에 올라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뭔 뜻이냐면 우리가 아이였을 때 어른이 되면 커 보였잖아요. 막상 어른이 되면 뭡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최고 중에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명란젓선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도 많은 수익이 순대사님 어머니 아버님 같이 오셨잖아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다음에 일본 페스타에 널 거야 그냥. 아버지 같이 가실 거죠? 가봐. 근데 얼굴도 모르고 얘기했어. 그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제가 나이트 클럽에 갔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뒤에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저기요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안 준다는데요? 어머님과 똑같네 마음이. 그건 뭔 뜻이냐면 그냥 던졌는데 나에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Y를 갖다가 확실히 만드셔야 돼요. Y란 내가 사업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이왕이면 똑같은 제품이야. 똑같은 마케팅이야. 똑같은 회사야. 근데 그러지 않던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하면 내가 어제 조연사의 제품 강의 들었잖아요. 제품 먹고 싶더라고. 어제 최진사의 물 강의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물을 먹어야 좋다. 그때 수술 다 깔아줬잖아요. 순간 딸락 소리가 와우 이게 감기의 힘이구나. 순간 땀을 따라 오케이 그래 대표님 바로 가시잖아. 이게 어떻습니까? 강의의 힘입니다. 강의의 힘. 뭐냐면 최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얘기잖아요. 사업 설명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회사 좋네. 제품 먹고 싶네. 마케팅 비전이 있는 뜻이에요. 너덜이 말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봐봐요. 내가 제품을 먹고 강의를 합니다. 그 제품을 강의했는데 내가 들어도 먹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흐뭇할 때 있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해.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마케팅 강의를 했어요. 내가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내 심장이 뛰어버렸어. 와 이런 사업성이 어디가 있어? 이런 마케팅이 어디가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사업은 나를 나를 파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내 자신한테 비전을 느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Y를 만드십시오. 전 하나예요. 내추럴 플러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이 저한테 적성에 맞는 게 많을까요? 안 맞는 게 많을까요? 네, 물어봐요. 세상에 아빠와 엄마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에 맞는 게 맞으세요? 안 맞는 게 더 맞으세요? 안 맞는 게 훨씬 맞아요? 근데 이 사업 왜 하세요? 안 맞는 게 훨씬 맞는데. 그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이 사업에 훨씬 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참고 인내에 나갔을 때 내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답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잖아요. 땅 따먹기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추럴 플러스 사업 저희만 합니까? 아니요. 13개 국가에 있는 수많은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합니다. 저희 글로벌 회사예요. 맞습니까? 없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국 파트너를 만나서 시작이 되면 그건 우리 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말레이시아의 모든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예요. 봐봐요. 서울팀이 대구를 가서 터치를 하고 대구팀이 서울에 가서 터치를 하고 부산팀이 어떻습니까? 대전팀이 터치를 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내 시장을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정말 황당했을 때 뭔지 아세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하루는 택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우리 집에 택배를 갖다 놓을 때 내가 항상 그 제품을 시키니까 모든 제품이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근데 택배를 받더니 내 이름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우리 위에 있는 14층에서 똑같은 제품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후회를 했어요. 이 새끼 전단지로 붙이고 내려올 거. 그래서 그 사람은 내 고객이 됐을 것인데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파악을 하고 했죠. 야, 파악 좀 해봐. 14층에서 우리 제품을 먹고 있어. 알고 보니까 아는 누나가 이 제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 제품을 먹고 있대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너무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돼요. 그게 그렇게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한 팁을 드린 게 뭔지 아시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누군가 행을 해서 그 시장을 내가 가져간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보면 이 사업은 알겠지만 교생교사입니다. 교육에 살고 교육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스템 참여해야 돼요. 잘 보세요. 성공하신 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폰서가 가 있는 곳에 파트너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심플하게 생각해요. 대표님이 지금 저희 1박 2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순명아 1박 2일에 들어와.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순명아 원데이에 들어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야, 이번에 누가 우리 원데이 같이 가자? 네, 알겠습니다. 왜요? 스폰서가 가 있는 곳에 제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학교를 잘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가요? 학교에 나간 사람 확률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출근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교육을 듣고 배우려고 해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요즘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가끔 저한테 영어를 물어봐요. 아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원래 갑자기 막 문장을 쓰다가 요거 맞지? 제가 뭐라고 해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 몰라? 아빠는 모르는 게 아니야. 교육은 엄마한테만 배워. 아빠한테는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몰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잖아요. 애들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똑똑하지 않다는 거 안 돼요. 그다음부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는데요. 아 진짜래요. 그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내 이렇게 볼게요. 수학하고 이런 거 바쁜 거야. 풀 수 있을 것 같죠? 못 풀어. 장난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 중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강신자 아세요? 강신자? 네. 강신자!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한 꼬마 애가 나왔는데 어느 천재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5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와, 영어로도 대화가 돼. 러시아어도 대화가 돼. 일본어도 대화가 돼. 모든 게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꼬마애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 둘 다 외교관입니다. 그게 엄마가 영어 관련된 말을 하게 되면 아빠는 아시아 쪽 관련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이 언어 습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집값에 불패가 뭡니까? 집값의 불패가 뭐예요? 학생권이에요? 맞아요. 단 한 번도 어떻습니까? 대치동은 집값이 떨어져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왜 대치동, 삼성동 막 이런데 좋은 지역에 집값이 싸고 학군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습니까? 출근을 열심히 해서 교육을 들어서 배워야죠. 내가 똑똑해야 누굴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되고 내 파트너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써먹으려고 해요. 저는 옛날부터 교육을 들었을 때 제가 나쁜 습관이긴 한데 안 들을 때는 아예 안 들어요. 들으더라도 저는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꼼꼼히 메모를 해요. 왜 메모인지 아세요? 아, 요럴 때 요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써먹는 거예요. 왜요? 이왕이면 듣다 보면 나한테 채워주는 게 있지 않던가요?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동기부여하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나는 서영지 씨가 몇 살에 센트리온을 갖다 창업한지 아세요? 몇 살에? 나이 40에 있어요, 40. 나이 40대.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이런저런 사건을 많아요. 부자치고 사건 사고 없는 사람이 어디 가죠? 난 멋있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이 40에 5천만 원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최고의 멋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제약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졌습니까? 써먹으려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가르쳐주려고.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아까 내가 강의시장 4개 나갔지만 내가 아는 게 없잖아요. 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나와요. 왜 명문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성공하는 대표들은 개성공에 나옵니다. 왜요?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참새 짹짹이에요. 병아리 삐약삐약. 저희는 어떻습니까? 한국말을 잘합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시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걸어가더라? 내 밑에 있는 멤버십이 따라가고 내 파트너가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교육 듣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네. 아닌데 재밌는 얘기를 듣다가 지금은 한 텐션 묵어버렸어. 진짜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웃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소문 막론데 웃어야 복이 온대요. 아시죠? 내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여러 번 얘기했죠. 가장 좋은 부양은 뭐라고요? 미소 한 척. 미소 한 척.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웃는 거예요. 왜 뒤에서 할 얘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다른 번째로 보자면 소통과 상의하십시오. 스폰서와도 대화해야 되고 파트너와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상의란 뭐냐면 좀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업은 뭡니까? 애프터 서비스는 없다. 가장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달맘에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포 서비스만이 있다. 뭔 뜻이냐면 한 번 잘못된 미팅을 하게 되면 그 미팅에서 모든 게 안 나가버립니다. 이 사업은 아까 명란도 썼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표님 축을 놓읍시다. 좌우에 고수명과 아는 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연히 많은 파트너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뭐냐면 이 사업은 내가 3천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 때까지 많은 파트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좌우에 2명만 있으면 돼요. 나 이제 아버님 부러워요. 이번에 어머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머니 있잖아요. 내가 친구든 가족이든 내가 먼저 뭔가 해보자 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분 2분 있으세요? 없어요? 어머님이 빨리 선택하세요. 어머니가 먼저 등록하면 아버지가 밑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럼 벌써 한정이 됐네. 어때요? 2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 우리 20대 내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날 믿는 친구 2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다예요. 2명 찾기 게임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랑 평생 같이 내가 2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우회하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2명만 있으면 돼요. 저는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전달을 듣고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활성화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래도 나랑 같이 문제를 주는 멤버십들이 직비로만 8명, 10명이 있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스폰서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요. 아마 아는 사장님도 대표님하고 소통을 많이 할 겁니다. 저 또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때 대표님이 저번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고 열심히 하십니까? 스폰서님하고 소통 많이 하십니까? 소통을 많이 하는 팀들은 사업이 되고 있다는 팀이에요. 소통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일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일이 안 될지라도 스폰서님 연락하세요. 스폰이 오늘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열심히 달렸는데 특별한 결과가 없네요. 하지만 내일은 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입니다. 꼭 뭔가 결과가 있어야만 소통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지방을 가요. 지방을 간 후에 나는 대표님한테 전화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도 사업을 저도 이제 얼마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왜 대표님한테 연락드린 이유가 뭘까요? 왜일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한 번 더 점검 받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만약에 과거에 김연아 선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오션하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오션하는 코치는 금메달 따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연아 선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금메달리스트가 됐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김연아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왜요? 그 사람의 한 번 했을 때 중심을 잡아주고 시행착오를 줄이려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누구랑요? 스폰서와 파트너. 아시겠죠? 나는 매일처럼 스폰서님한테 소통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는 사람이 생각해 있습니다. 김주현 사장님과 아는 사장이 딱 좌우가 손을 들어버려요. 좌우 사장님은 손 내리세요. 왠지 아시죠? 원할 때만 하니까. 원할 때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무사님이 아까 왔다 갔다 하시면 있잖아요. 우리가 장량이라 해요. 왜 장량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넓고 좁아. 여자 스타일. 이렇게 하면 수고지고 이러고 네? 막 이렇게 목소리가 호탕합니다. 우리 넓고 좁아. 이게 팩트입니다. 뒷덜 많이 나가실 수 있고 6번째예요. 자존심 버리십시오. 저기 어떻습니까? 스포너님 믿고 따라가는 나의 학벌은 산업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게 말이 되지만 나보다 잘나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못 나가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내가 좀 바뀌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일을 배워야 돼. 내가 보험을 시작을 해야 돼. 그 사람은 보험왕이야. 근데 나이가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 2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저는 납작 엎드려요. 왜요? 배워야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거는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더만요.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간다. 그까지 자존심 버려버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기 쉽던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가진 거 있는 사람 자존심 버리기가 쉬울까요? 가진 거 없는 사람 자존심 버리기가 쉬울까요? 가진 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옛날에 진짜 그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권상우 씨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그 당시 때 그 줄을 서시했던 그 김현식 씨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 아들이 잘못했어요. 때리고 권상우가 때렸고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이 학교에 올바르게 되고 싶다라고 나가면 어떻게 해라? 내 구두를 빨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 잘리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이 자존심이란 게 별거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의 자존심은 뭐냐는지 아세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까 구페스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제가 2,000명대 이렇게 있는 행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1만 3,000명이 모이래요. 이건 행사에. 1만 3,000명이 있는 아레나 보면 안에 어떻습니까? 행사 비용만 15억을 주게 돼요. 행사 비용만. 그 하루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 1만 3,000명이 앉아있는 그 도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100명에다 와 했을 때 그 호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1만 3,000명이 한 목소리 쫙 했을 때 그 소름이라는 느껴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 당시 때 다카시장이 뭐고 마구슈님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3년 만에 하는 테스트 항세입니다. 4일 내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항세에 사장님들만 오시지 마시고 꼭 파트너들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왜 같이 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온 사람과 안 온 사람과 사업의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가 왔을 때 1년 뒤에 성장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뭔가 긍정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잖아요. 못 가도 좋아요. 아니 7월달, 8월달, 9월달 열심히 해서 페스타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거 못할 이유가 막말로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있더라니까요. 시작해보지도 않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시작하자는데 나는 될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지혜사랑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손잡고 봐봐 아버지 가셔야 되겠네. 계속 이렇게 압박 치는 거야. 어머니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이 술 잡고 양쪽에 딱 끼어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큰일 나네 이제. 아버님 밥은 누가 해줄 거야 이제. 그래도 갔다 와야죠. 열심히 일한 자 떠나낼 게 아닙니까? 저도 네트워크 사업에 나가면서 여행을 첫 번째 갔을 때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내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제 파트너들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못 왔으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나 카톡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막 1년에 5번씩 6번씩 가니 그때 뭐 어떻게 아세요?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이사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언니? 나는 그러고 있어. 정확히 금요일에 되잖아요. 회의가 띵동 들어옵니다. 대표님, 야, 너 얼마나 도와냐? 비밀입니다. 그잖아요. 제가 솔직히 제가 한 1월달, 2월달 전에 좀 몸이 좀 불편해져가지고 2달 동안 제가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일은 휴식기를 내야 되고 그 당시 때 월급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저희는 정확히 듣고 와요. 내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 진짜 한 1년 동안 저 몸도 힘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여행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도시만 열심히 합니다. 수당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아니 100만 원씩 들어오는 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이렇게 하면 큰 돈 같지 않죠? 자, 우리 봅시다.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 통장에 얼마의 현금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 있어야 돼요? 3억? 4억? 금리가 높으면 그 정도 되겠죠. 그냥 5% 준다고 했을 때 보세요. 10억이면 얼마예요? 5천이죠. 한 달에 한 480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1억은 모아놔야 한 달에 40만 원 넣어서 이자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4% 5%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뿐이지 과거에 어떻습니까? 1, 2%가 안 됐어요. 최소한 아버님 말처럼 3억대 이상을 모아놔야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놓는다 한다 하면 쉽게 말해서 내 밑에 100명이 먹는 제품을 먹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가끔 이승현 대표님이 우리 아들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기 잘 끄고 있죠? 잘 끄고 있다. 미래의 제 스폰서님이십니다. 맞잖아요. 대표님 따님이 예은이거든요. 제 스폰서님이세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어이 고상가 내가 스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봐봐요. 내가 열심히 일한 나의 부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 자식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내가 넷플릭 플러스 하는 걸 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들 어린이날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아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아들 호주 유학 갈래? 안 가. 왜? 호주가 좋잖아. 형아도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아니 나는 한국이 좋아. 옛날에 누가 그러더만요. 집이 너무 좋으면 안 돼. 집 나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좀 찌질하게 살아왔으면 어때요? 내가 좀 돈이 없이 살아왔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책임감 없게 살아왔으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다시 얘기해줄까요? 원해범 씨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누구의 잘못이다? 당신들의 잘못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얘기했죠. 전 세계의 부자를 보든 쉬는 부자를 보든 답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부자라는 세상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가 됐습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니 제가 사실 일론 머스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폭등돼가지고 제끼졌죠 원래? 그러면 원래부터 일론 머스크는 부자였습니까? 원래 부자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라고 해요?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사람은 꿈이 있다. 이게 천재 아니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꿈을 아끼지 마시고 스포너징 원했습니까? 매일처럼 통하십시오. 그 속에 답이 있다 없다? 있다. 물어보면 여기서 꼭 뭐냐면 어떤 걸 물어보고 가는 게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난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이 저번에 일본 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결과를 내셔가지고 많은 분들 오시고 태국에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맞죠?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걸 갖다 싫어합니다. 그게 아마추어예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간신까지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얻어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이래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복제와 자기관리입니다. 나왔지만 말투.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좋으세요? 긍정적인 사람. 저는 있잖아요. 내가 또 얘기할까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저는 전쟁 터진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다음 세월이 유학을 국장이 달려버리고 1번만 달려 2년만 달려 막 혼자서 막 전쟁을 막 총을 쏘는데 죽는 줄 알았다. 나 솔직히 있잖아요. 대표님한테 가려고 했었어.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네. 옆방에 대표님이 있었거든요. 넘어갈까 말까. 저한테 배려를 해주셨어요. 한 10분 정도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10분부터 전쟁을 다니는데 끊임없이 달려버리니까 힘들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구를 타? 이러면 사면 안 됩니다. 다 이런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항상 우리 아이한테는 저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하루를 계속 읽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강민이한테 내가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꼭 뭔가 딴짓을 해. 강민아 이것 좀 가지고 와. 나도 바쁜데 너는 그때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나한테 그게 뭔 뜻이냐면 너는 꼭 뭐 할 때 뭘 하나 이 뜻이었는데 하루는 그 와이프한테 내 머리에다가 뭐 좀 해봐. 나 모르는데 넌 쓸 데가 없어. 내 이 말을 나도 모르게 나눈 게 습관이 돼버렸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하루는 와이프가 술 한 잔을 먹다가 나한테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왜 자꾸 애한테 나한테 쓸 데가 없다고 얘기해? 진짜 우리가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말이야? 갑자기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의 쓰잘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아이한테 쓸데없다고 얘기해? 쟤는 쓸데가 있어야 될 중에 하나잖아. 왜 자꾸 아이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그때 내가 실수였구나. 나는 그냥 얘기했던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우리 와이프와 애는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똑같은 밥인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밥이 발효가 돼요. 한쪽 밥은 어떻습니까? 나쁜 얘기를 하고 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밥이 썩어버리고. 한 번은 서울FC인가? 에서 그 축구단에서 고구마를 갖다가 좌우에 놓고 테스팅을 했어요. 한쪽은 고구마 이쁘다, 오늘도 화이팅. 한쪽은 이거 뒤지게 못생겼어. 너 먹지도 못해. 에이씨. 진짜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고구마는 줄기를 쫙 내려가지고 머리를 길렀어요. 멋있게. 한 고구마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썩어갔어요. 그게 말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한테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한테 아픔을 주냐고요.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뜨면 내가 첫 번째 메일처럼 제 화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저 이렇게 외쳐요. 저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나는 2025년도까지 순자산 90억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요? 돼야죠. 누구는 날 때부터 못하였습니까? 누구는 날 때부터 안 됐습니까? 그냥 눈 뜨면 얘기하죠. 나는 이번 10월 달에 10월 14일 날 일본 페스타에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맞아요. 우리 홍석이 동생 이번에 태국 국가니까 속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하겠습니다. 가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뭔 생각했어요? 일본은 가야 되겠다.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갈 것입니다. 갈 것입니까?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갑니다. 왜 갑니까? 소름 누가 키울 거야, 지금? 아니, 원래 부모님 스키운다 되는 거예요. 개그를 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게 감명받았네요. 막연해 PD님, 대구 갔을 때 사진 올라왔잖아요. 마경민. 네. 뭔 생각했습니까? 꼭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배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반갑습니다. 속 뒤집었습니까, 안 뒤집었습니까? 반갑습니다.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페스타 갈 겁니까, 갈 겁니까? 꼭 갑니까? 네. 안 가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가면? 아니 이미 일본에 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요. 이래야 어떻습니까? 봤잖아, 이가 한마디가 메아리가 돼서 긍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가 있다니까? 저는 거기 가고 있잖아요. 대표님이 스피치 하는 거 들을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대표님이 하실 거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장이 바이그룹의 설명 대표님이 딱 일본 페스타 그 수많은 1만 사람들 앞에서 딱 반갑습니다. 바이그룹 수장 손현도 대표입니다. 오! 서로 들어 안 들어? 우리 또 찼어 안 찼어? 찼어. 그 사람들 다 봤어 내가. 아니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 임창정 되는 거야. 그런 거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저 못 갈 것 같아요. 저 안 돼요. 아, 싫거든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저는 죽어도 베스타 못 가요. 배 떼세요. 와라가라 하와이. 어때요, 분위기?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렸어. 야, 이거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말 하나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행복한 말을 전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제 아들 태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지혜사님 태격 있었나요? 없어서요? 구세요라 무슨아? 뭐? 오빠애는 뭐였어요? 저는 우리 아들 태경이 행복이었어요. 내가 왜 행복이었냐고요? 남자일지도 모르고 여자일지도 몰라요. 저는 무조건 태명은 행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막 태풍, 장군 막 이랬어요. 자기는 아들 난다 이거지. 저는 근데 행복했어요. 왜? 벌써 11년 전에 얘기인데 이제 11살이 됐으니까 애를 딱 가졌을 때 12년 전에 그때 저는 우리 아들 태명의 이름을 그 태명을 행복으로 했어요. 왜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행복아 잘 지내고 있지? 행복아 지금은 어때? 근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맨날 웃어요. 영혼이 맑아요. 너무 좋아. 아니 정신이 풀렸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집이 최고 좋다고 얘기하죠. 호주 가라니까 안 간다고 하잖아요. 왜? 행복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졌겠습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힘든 걸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더 힘들어져요. 내가 얘기했죠. 가난도 근성이라니까요. 누군 날 때부터 부자였냐고요. 야, 너는 CFC 가. 너는 서비까. 너는 크라운만 가. 이런 게 어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는 CFC 가면 배 안 아파요? 아니, 우리 이승원 MP님. 네. 아는 CFC 가니까 배 아파, 안 아파? 갑니다. 정말 아팠어? 네. 아닌 것 같던데? 갑니다. 아파요? 아파요. 이번에 헬스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간대요. 다 갔네? 다 갔어요. 끝났어. 대표님, 저는 이제 강의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갔네. 두 번째, 복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가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애플의 신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있잖아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저는 CFC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 꿈은 명확하거든요. 열심히 가요. 근데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랑 이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 제가 한 번 지방을 갔어요. 딱 갔는데, 그분이 다른 것 때문에 연배가 한 60이 넘으신 분이고, 저는 그 당시 나이가 30대, 40대 후반인가 초반이었어요. 막 얘기했는데, 자네, 나 이 사업 할게. 예? 아니, 뭐 얘기도 알고 말도 안 했는데, 자네 기본이 돼 있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기본적인 복장과 예의가 돼 있구만, 그가 하나면 되네. 사람 그 모습 하나만 봐도,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네, 라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지방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멋있게? 아니요, 오늘 선보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 선보러 가는 날이에요. 자, 오늘 선보러 간다. 선지자님 어떻게 가실 거예요? 지금 이 복장으로 가실 거예요? 더 이쁘게 꾸밀 거예요? 더 예쁘게. 그 말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떻습니까? 내 모습, 사장님이 뭐 하세요? 명함 한번 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강의했을 때는 타일을 거의 한 90% 이상은 냅니다. 웬만하면 편할 때 있잖아요. 정장 매일처럼 얼마나 이 여름에 수트가 더운지 아세요? 남자분들이 이 여름 수트가 얼마나 더운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왜 수트를 대표님이나 유한부장이나 김도 왜 자켓을 다 아니면 왜 다 같이 이걸 입은 얘기를 입어 뭔지 아십니까? 기본이고 예의거든요. 그게 기본주의 선언관의 예절 예의 아닙니까? 오늘 체육기업으로 오는 날에 이 기복은 도라이. 저번 달에 체육기업 때 입고 입고 왔으면 얘는 도라이. 하지만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1박 2일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참 여기 보니까 밝고 좋은 것, 우리 기운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어떻습니까? 다들 멋있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위원장 식당을 갔는데 헤비그룹 사업자를 만난 거예요. 일본의 그 템플에서 만났던 분이 서로 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사장님 헤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 대표님 저 위원장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 굳이 우리 옆에 와서 앉아서 사진을 찍고 봤어요. 우리가 멋있긴 멋있나 봐. 깨알 사람. 근데 저기 멋있지 않나요? 멋있습니까? 자, 이키 투표 한번 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절대적일 거니까. 대표님 빼고 해야 돼요. 어떻게 당연히 치면 그건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안 할 겁니다. 저 A형이거든요. 지는 순간 상처받거든요. 안 하려고. 세 번째 자세. 그잖아요. 서로가 상대방을 갖다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 복자, 자세, 우리가 하는 행동을 누가 보고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내 스폰서한테 하는 행동 하나 있잖아요. 내가 지방에서 교육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누가 보고 배운다? 내 파트너가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말 그러면 왜 엄마 아빠가 자제분들을 낳으면 존댓말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가끔 여보 밥 먹어. 죽을 거 강민아 아빠 식사하시라고 그래. 파랑이 웃기시죠? 야, 왜 그래? 나 가끔 보면 우리 와이프 얘기할 때 되게 언제냐면 낮에 말이 땡땡땡땡땡 이래요. 갑자기 땡땡 자 여보세요? 그게 다 그런다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며요. 아버지 그러시죠?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만 냉정해. 저라면 야 이렇게 바뀌시죠?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어머니 얘기를 꽉 깨우셨어요. 아닌 분가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뭡니까? 그거예요. 왜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내게 되면 존댓말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가 부탁이니 우리 아까 아버님도 있잖아요. 표정 관리 좀 합시다. 표정 관리. 이 거울을 보시죠?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이 자네 왜 자네는 나만 보면 인상을 쓰는 거야? 왜 나만 보면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찡그리고 인상 쓰고 있어? 이 거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바보야. 난 네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을 수가 없고 네가 인상 쓸 수밖에 없어. 이게 나의 모습이거든. 내가 웃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웃겠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하는 양초 같은 사업가가 되어주십시오. 다인그룹에서 양초 같은 사업가가 되면 우리는 100%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뜬금없는 양초를 얘기합니까? 양초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양초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넷이에요.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입니다. 그래 양초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희생해서 우리 팀이 우리 그룹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나 하나 그냥 같이 다 바뀔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등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떻습니까?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아예 되지도 않는 소리 같은데 진짜 구했나? 갑자기 궁금해져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주면 그만큼의 큰 빛이 될 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서로 한번 봐봅시다. 서로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갈 때, 헤어질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게 사장님들 우리 다 같이 꼭 헬스타 가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꼭 손잡고 같이 헬스타 가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야 좋겠고 다 왔어요. 1시간 반 강의인데 여기서 20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노게인, 노페인 뭐 뜻입니까? 노페인, 노게인 뭐 뜻이에요? 고통 없이 얻는 거죠.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제가 이걸 갖다가 어디서 배웠냐면 실은 여러분 철권 아세요? 네. 철권. 네. 블랙 철권 있는데 딱 이기면 노게인 딱 스티브 스티브스 누굽니까? 꼬리 딱 그게 있어요.
야, 내가 너 이겼지. 고통 없이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 예, 있어요. 근데 내가 김대희 씨와 비를 얘기할 때 나갔던 게 뭐냐면, 20대, 40대 경준 씨가 올해 42살이 됐고, 이게 40살 때 했던 강의를 내가 이용을 하면, 원래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열심히 했죠. 아이도 되고 싶었고,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해필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다 타버렸죠. 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더러운 세상.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 세상을 나를 버렸어. 그래, 세상을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세상을 버릴 거야. 집에 있는 불난정을 다 때려 부숴버린 거야. 나 침대를 확 뒤집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통장 하나만. 아들아, 엄마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동산과 열심히 나가면서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통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있었고, 거기 어떻습니까? 계속 그 병원도 가지 못하고 얼마에 그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지훈 씨는, 아시기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남았어요. 기간이 드디어 월드스타가 됐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월드스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매일처럼 노력하고 매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매번 무대에 열심히 쓰십니까? 그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비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사람? 박진현 씨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비는 가장 무모하는 사람이 밥 사준 사람. 가장 싫은 사람은 먹는 거 뺏어 먹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에요? 그만큼 못 먹고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월드스타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기는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보니까 자기는 다시는 배고프기 쉽지 않아요. 나는 너무 지나치게 배고픔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배고프기 쉽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 비는 현재 강남에 98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 팔라고 내놨잖아요. 근데 팔려 안 팔려? 요즘에 강남이 상권이 다 죽었대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안 팔고 포기하자니까 일찍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에 1억입니다. 연봉 12억. 부럽다. 근데 8층짜리 건물이래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들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너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잠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내가 참고 있는 일을 하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뭔 뜻이냐면 분명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나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납니다. 또 만납니다. 또 만납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방을 갈 때도 있고 또 지방을 통해서 후하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방에 뜬다고 해서 100%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내가 지방을 갈 때, 서울에서 후원을 할 때 제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사업은 한 명부터가 시작이거든요.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하나부터가 시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비교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사람 환경을 본다면 주저앉고 싶었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인생이 있더라고요. 누구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막장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떻습니까? 비록 힘들게 올랐지만 다시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긍정으로 바꿔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확실합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나왔을 때 포기하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제가 40살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진짜 제 컨디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시골에 있는 아파트 25평짜리 하나. 그 자가 소유가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 할게요? 얼마 했을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아파트 25평짜리 전세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4천? 6천에서 6천. 그 중에 대출이 4천. 내가 하고 있는 돈은 2천. 지금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2천만 원, 내가 갖고 있는 시드는 2천밖에 안 돼요. 그 돈도 뺄 수가 없어요. 와이프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맡기고 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죠.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40살에 시작해서 41살 됐을 때 제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 달에 1년 동안 본 게 2,8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2,800원 벌어가지고 3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집안 뛰어야죠. 근데 제가 그때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2,800원을 벌 때도 단 한 번도 있잖아요. 내 파트너들한테, 내 집안인들한테 힌트 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힌트를 냈을까요? 대표님한테는 가끔. 왜? 그게 소주 사주니까. 힘 빠져요. 맞아, 소주 한잔 먹자. 그럼 이거 딱 맞춰주면, 헛! 먹고 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저 솔직히 있잖아요. 그 당시 때 1년 했을 때 2,800만 원 벌었을 때 제 와이프 대리통 싸움 했어요. 왜요? 저 1년 동안 주말도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방에 혼자 있었고 그 당시 때 우리 아이는 3살이었어요. 3살.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가끔 툭툭 던지는 말 속에 나한테 사무치고 있어요. 보서봐, 자네는 잘 될 거야. 근데 딱 안타까운 미안하고 뭔지 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자네 있잖아. 3살, 4살 때가 얘가 가장 이쁠 때네. 그때 말을 배우고 표현을 하고 그때야. 근데 자네는 돈은 버는 건 좋겠지만 평생 볼 수 없는 그 시기에 자네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차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럼 지방을 다 돌고 내려가면 토요일 밤이 돼요. 그러면 그 토요일 밤 시간 어떻습니까? 와이프도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도 아이도 식사를 하는 그런 거예요. 3살이면 말을 잘하는 게 못하니까 잘해요 못해요? 말은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말이 좀 느렸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내복 입고 쫓아와가지고 딱 보면은 날 알아줘요. 아빠 왔어? 따라와. 앉아.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밥 먹으라고? 근데 그때 안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아들이 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나갔는데 사업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 그래, 나는 1년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1년 뒤면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점점 아이가 전화도 오지 않고 내가 아들은 왜 아빠한테 전화를 왜 안 해?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잖아. 아빠는 매일 바쁘잖아. 더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똑같이 또 주말에 갔을 거 아닙니까? 나를 딱 안아주는데 허그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허그가 차가워. 그냥 의무적인 느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번 특강 때 보여준 영상 기억나시죠? 아빠 있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진짜 내가 그날 진짜 힘든 날이었어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갔는데 근데 이왕에서 술을 먹었던 거 같아요. 술이 떡이 됐어요. 영상을 왔는데 뭐야 뜬금없이 갑자기 영상을 딱 들었는데 애가 집에서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네요. 와이프가 그 노래를 한 번만 불렀으면 영상을 안 찍었을 거였는데 그날따라 그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한 3-4번을 연달아 부르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내가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계속 불러. 그 영상을 딱 보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진짜 지하철에 울지는 않았어요. 창피하니까. 뭔가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그래 웃으며 멋달고 태어나가 한 번은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가난도 근성이 돼. 나는 진짜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나도 벤츠도 사고 싶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갖고 싶고
내가 놀고 싶고 외국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더울 때 여름 추운 지역에 추울 때 더운 지역에 좀 멋있게 살고 싶었었어요. 제가 네트워크에서 진짜 열심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대표님 이사를 통해가지고 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1년에 얼마 벌었다고 해요? 거의 8억에 10억 사이 정도 보셨어요. 바깥에 있는 직장인 연봉 30년 이상의 연봉을 얻었습니까? 1년 안에 번 거예요? 저는 압니다. 대표님 한 달에 가장 많이 벌었어요. 2억 이상 벌었다는 거. 저는 알아요. 대표님 얼마 벌었습니까? 야, 이거 결국 들어보냐? 그냥 똑같이 벌어. 뭐 어떻게 똑같이 벌어? 내가 마케팅의 그 구조가 보이는데. 그잖아요. 내가 바보니까 내가 마케팅을 풀고 다니는 사람인데 얼마 떴어? 얼마 됐어? 얼마 됐네. 그러면 하나만 보잖아요. 대표님도 거기까지 걸어오면서 쉬웠을까요? 그럼 여기 지금 CFC에 올라왔던 김태형 구독자님, 안현정 사장님, 우영학 구독자님, 저 쉽기만 했을까요? 저희는 힘든 날이 없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랬으니까 힘들다고 해서 티 다 내고 안 되는 말 다 하고 안 되는 소리 다 하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업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 되면 저는 저게 되면 겸손해. 왜요? 안 되는데 살아보겠다고 내가 박터지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난 그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때리면 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프면 순간 맞으면 왜 아프다고 느끼고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김명선 씨 얘기했잖아요. 김명선 선생님이 맨날 나빴다고 했잖아요. 맨날 나빴어요. 상품을 매달 주셨어요. 엄마 오늘도 나 맞고 왔어. 내 친구가 너무 때려. 엄마가 싸대기를 그냥 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들, 왜? 나 아프다니까. 야, 이 새끼야. 맞지마 말고 한 대라도 때려. 한 대라도 때려봐. 한 대라도 때리면 그게 억울하지가 않잖아. 그때부터 김윤아 씨의 마음이 나왔어. 그래, 인지로 싸우면 무조건 한 대라도 때린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학교 짱 됐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전화 왔대. 엄마한테 모시고 오라고. 어머니, 학교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병만이가 뭐라고 하면 때려버려. 얘가 안 되고 의자를 들어서 차고 댕기고 있어요. 뭐예요? 했잖아요. 작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시가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2018년도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꼭 2018년도 때 우리 새 식구가 모여서 살 수 있는 멋진 집을 살 거야. 행복한, 무조건 행복이에요. 나는 보면은 행복한 저녁 되세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내 카톡 거의 행복이란 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잘하면 가보세요. 카톡은 행복이란 글자 말고. 왜일까요? 행복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내 말이 시가 되는구나. 내가 요 근래 또 말이 시가 된다는 거. 떼꾸한 얘기인데 내가 뻑하면 머리가 탈모가 왔을 때 에이 빡빡을 밀어버릴 거야. 에이 머리 빡빡을 밀어버릴 거야. 나 머리 빡빡을 밀고 빡빡하고 살 거야. 진짜 빡빡하고 살잖아. 이게 말이 무섭구나. 진짜 말이 시가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세계의 커플입니까? B는 가난했어요. 김태희 씨는 원래부터 집이 부자였어요. 원래 현대 계열사에 뭘로 태어났습니까? 자제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노력하니까 B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건물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합시다. 만들어내십시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파트를 못 만드는 겁니까? 안 만드는 겁니까? 안 만드는 거였습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내가 아프면서 제가 스스로 재활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행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노력하고, 두 번 노력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똑같은 걸 계속 해 나가니까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꼈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진짜예요.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저도 현재 지금 MBK 제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제 직비들도 같이 하는 모든 멤버십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다 내추럴 프로에서 CFC가 이만큼 모였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하는 정확한 목표와 꿈을 설정해 주십시오. 똑같은 비도 마찬가지예요. 내 꿈과 목표가 명확했겠죠. 끊임없이 밀고 나갔겠죠.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겼습니까? 싸이가 이겼습니다. 싸이. 우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MBK에서 알겠습니까? 다들 성공에 나갔으면 좋겠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또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2025년 때 저는 꼭 순자산 50억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그 결과로서 꼭 우리 2025년도까지 같이 있을 거니까 제 그때가 통장판에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열면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근데 4개 찍었죠? 4개가 있다는 뜻이 내 대표님한테 돈 받을 때 탈락했는데 안 살았습니다. 대표님, 내가 이번에 리고델리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야, 너는 그걸 왜 나한테 팔라고 그러냐. 아니, 대표님 맨날 그래요. 나는 숲이 좋아. 나는 자연이 좋아. 대표님 거기 앞에 가면 산도 있고요. 강도 흐릅니다. 그리고 그 원래 틀은 흙질입니다. 땅도 앞에 한 150 정도 땅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사더라고요. 딴 사람한테 바로 맡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꿈 다해서 1차 목표는 뭡니까? 우리 꼭 10월 달에 페스타 행사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